국세청에서 최근 발표한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책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걱정마음빠 둘째 아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 3회 월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많이 복잡한 내용이었는데요. 따라오시고 신청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 테니 시작 전에 화면 아래 엄지척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국세청에서 최근 발표한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책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을 통해 상세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고를 살펴보면서 조사를 하니까 참 신청하는 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횟수도 1년에 딱 한 번도 아니고 기간도 애매하게 매번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이게 내용은 알아도 신청하실 때 많이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올해부터 신설되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 분들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 그러니까 신청 누락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어차피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복잡하게 매번 신청하게 할 필요 있냐? 라는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그동안은 우리가 매년 직접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기 신청도 있고 정기 신청도 있고 또 헷갈릴 때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합쳐서 총 122만 명 정도는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했을 때 2년 동안은 자동 신청이 되어서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자동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면 자동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한 번 신청하면 2년 동안 자동 신청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누락될 수도 있으니 직접 신청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여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컴퓨터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편하게 전화로 자동응답 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센터에 전화했을 때 통화가 많이 밀려 있어서 전화 연결조차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809명에서 올해 890명까지 증원을 한다고 하니 조금은 통화가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의 대상자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분들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해당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올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가능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올해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중증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단 23년 3월에 신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분에 대해 신청하실 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동의기간입니다. 자동신청 동의기간은 신청분에 따라 상이한데요. 하반기분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자동 신청에 1회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분 신청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실 분들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분, 하반기분
참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표를 보시면 22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이 3월 2일부터 15일까지인데요. 이 말뜻은 결국 이렇습니다. 몇 년도 귀속이라고 하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말 그대로 하반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2년 귀속 하반기분이라는 뜻은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22년 귀속 정기분 신청의 경우는 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년 귀속 하반기분을 이번 3월에 신청하시면 6월 14일에서 23일 사이에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일정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번에 꼭 자동 신청 해주시고요. 자동 신청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 저희 걱정마음바에서도 잊어버리시지 않게끔 각 신청 기간에 맞추어 다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신청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안내 문자가 가다 보니 보이스피싱범들이 이때다 하고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 번호 등의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바로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지 않으니 문자 안에 링크가 있다면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의심이 되면 세무서나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해서 더 큰 피해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을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자동 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불편하게 매번 신청해야 했는데요. 이번에 영상 보시고 꼭 자동 신청 해두셔서 깜빡 잊어버려서 손해보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